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국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팩트로 확인된 것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람스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저는 K2 흑표 전차가 상징적인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K2가 레오파드를 잡은 에피소드예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이렇게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역사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SBS 국방전문기자 김태훈입니다. 국방부 입장은 육사가 홍범도 흉상을 이전할지 말지 그거 결정하면은 국방부는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사실 육사는 군 최고의 교육기관이고 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종의 군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정치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서도 안 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군이 정치 개입한 그 역사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하고 군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군을 인정해주는 상황인데 지금 국방부는 그런 상황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육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대신 결정하고 대신 욕먹는 게 저는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방부가 방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 방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만 국방부라고 딱 특정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군 또는 군 당국 그렇게 포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산을 표현하는 용어로 소총에서 전투기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레토릭을 많이 쓰는데 우리 모든 장병들의 기본 무장, 그 단순한 무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방과학의 모든 첨단적인 요소가 다 모여든 게 전투기, 그게 KF-21. 우리는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들고 있는 나라고 그거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자주국방이 되는 거고 그걸 산업적으로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니까 이제 방산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방산의 인기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방산 수출액이에요. 보시다시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1억 불, 30억 불, 그다가 2021년에 72억 불, 10조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 이전까지는 단건으로 한 1조 정도 수출했다 하면 큰 뉴스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뉴스가 안 돼요. 1조짜리는. 적어도 3, 4조는 돼야 그래도 관심을 끊는 그런 방산 수출이구나. 그 정도로 시장이 우리 방산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 계기가 2022년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옆에 폴란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굉장히 큰 안보적인 그 위협을 느껴서 그때부터 군비 확충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K방산 잭팟이 터져 버리죠. 그래서 2022년 수출액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173억 불, 우리 돈으로 20조. 2023년에도 150억 불 이상이 됐고 올해도 아마 폴란드 수출이 됐고 사우디 수출되면서 이 150억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 수출액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8위 정도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고 그러면은 각국이 뭘 하겠어요? 무기를 구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무기를 사겠다고 했을 때 뭐 준비됐던 무기를 누가 와가지고 파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돼요. 방산비리 그 천수답 시장에서 탈피를 하는 노력을 하면서 수출에 굉장히 역점을 둬가지고 생산 능력을 많이 확충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전차 10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찍어줘 버려요, 우리는. 근데 그럴 수 있는 생산 여건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 잭팟 터진 게 그런 이유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계속 전운이 감도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우디나 뭐 그런 나라도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얼마 전에 우리 LIG 넥스원에서 만든 천궁2 중거리 요격 체계를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그게 한 4, 5조 될 겁니다. K방산
방산 수출품 중에서 가장 스테디셀러는 뭔가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K9 자주포가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예요. 우크라이나가 요새 전쟁 벌어지면서 탄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탄 구하고 있는 게 155mm 탄이거든요. 서방의 어지간한 포의 기준이 되는 게 155mm인데 이 155mm 구경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 이후 세계 시장 점유율이 K9이 45%예요. 그러면은 압도적인 1위가 되겠죠. 지금까지 8개 나라에 수출이 됐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이집트, 인도, 호주, 에스토니아 등등에서 8개 나라에 이미 수출이 됐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K9은 1150문 수출됐는데 패키지로 가는 게 있어요. K10 탄약 운반 차량이라고 탄약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차가 있는데 그것도 3개 나라에 수출이 됐고 그래서 총 지금까지 수출 액수가 1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를 냈죠. 그래서 K9을 운영하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교적으로 가까운 6개 나라가 K9 유저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K9의 운용 교리, K9의 전술 같은 거를 같이 토의하고 연구 개발해 가지고 공유하고 그 부품이나 구성품도 뭐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고 뭐 그런 유저 그룹이 형성됐을 정도로 K9은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해도 됩니다. 전차라든가 이제 무기 같은 경우가 뭐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700억, 800억, 뭐 1000억, 2000억. 이게 무기가 있잖아요. 극한의 상품이에요. 옛날에 방산 비리 때문에 시끄러웠던 USB가 하나 있었어요. USB 하나가 8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해가지고 무료 상품으로도 막 주는 게 USB인데 왜 그렇게 비싼 USB가 군용으로 만들어졌느냐? 비가 와도 영하 뭐 30도로 떨어져도 물속에 빠져도 온도가 4, 50도 올라가도 핵이 터져도 전자파가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받아도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보존할 수 있는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일반 항공기는 추우면 안 뜨면 돼요. 툭 하면 결항하잖아요. 근데 전쟁 났는데 이것저것 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추워도 떠야지. 그러면 추운데도 날아가고 더운데도 날아가고 비 올 때도 날아가고 그 시험을 다 하는 거예요. 전투기들은. 별하별 성능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전투기가 비싸죠. 결빙 환경에서 항공기 정상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계통 점검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다 확인하였습니다. 최우선의 목표는 적을 타격해서 죽이는 거지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우리 장병 보호가 더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죠. 지금 K방산의 주력으로 나오는 K9 자주포인데 사실 저는 K2 흑표 전차가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K방산의 상징적인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흔히 유튜브에서 나오는 국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방사청과 제작사인 현대로템한테 더블 체크를 다 받고 이게 팩트로 확인된 것들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K2 전차가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노르웨이에서 동계 시험 평가를 받았거든요. 노르웨이 군에서 차기 전차를 구입하겠다라는 사업을 내놓으니까 경쟁하겠다고 온 여러 가지 전차가 있었죠. 그 중에서 최종 후보로 올랐던 게 우리 K2 흑표하고 독일 레오파드, 세계적인 전차예요. 우리 또 독일 하면은 전차의 나라잖아요. 2차 대전 때 전차로 쓸어버렸으니까. 이 두 개가 노르웨이에서 2022년 1, 2월에 같이 동계 평가를 받아요. 평가는 두 가지예요. 사격 능력하고 그다음 기동. 각각 2대씩 갖고 왔거든요. 우리도 2대, 여기도 2대를 갖고 왔는데 근데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저 레오파드 전차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차 하나가 고장이 나요. 사격용으로 갖고 온 전차가 고장 나요. 고장 나면 만약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서 전차 하나 더 갖고 갑니다. 근데 레오파드 측은 그럴 여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었나 봐요. 한 대로 하겠다 그래요. 노르웨이 수락했고 우리도 양해를 무조건 해줬죠. 이제 시작을 하는데 타격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육군의 승진 사격장이라고 있어요. 승진 사격장. 여기 보면은 이 훈련장에서 전차와 표적과의 거리가 1.7km예요. 그리고 표적의 크기는 전차 하나의 크기예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는 이 전차와 표적과의 거리가 2.7km로 늘어났어요. 우리 K2 전차 여기서만 쏘아봤지 2.7km 표적을 쏘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 표적이 어떻게 됐느냐? 4분의 1크기로 줄여놨어요. 그리고 승진 사격장의 표적은 고정 표적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노르웨이는 위치를 딱 보여주고 그다음 눕혀버렸어요. 그 사격 사선에 들어가면은 운용자가 그걸 마음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K2 전차는 기다렸다가
보고 딱 쏘는 거죠. 거리, 표적의 크기, 그리고 표적의 운용 방식. 이건 엎친데 덮친데 자빠진 격이죠. 삼중고를 겪은 거예요. 5발 쏘아서 3발 맞춰야 돼요. K2는 3발 쏘아가지고 3발 다 맞췄대요. 근데 레오파드는 한두 발 놓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격 평가에서 K2가 이겼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좋냐?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라고 자동으로 표적을 잡고 그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차병이 앉아가지고 표적을 잡는 게 아니에요. 얘는 알아가지고 표적을 딱 잡아줘요. 그래서 이 표적이 맞다 하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주 뛰어난 성적을 거뒀죠. 그 기동은 어떻게 했냐면 사격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 일정한 거리를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이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상 경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치러진 거죠. 근데 우린 이겨야 되니까 또 우리는 민족성이 그렇잖아요. 막 밟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밟았대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육군에서 겁난 거야. 야, 저 차 뒤집히지 않을까? 레오파드에 비해서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속도 알만큼 봤다. 줄여도 되겠다 해서 속도를 줄이라고 달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기동 성적도 우리가 앞선 거죠. 그러니까 전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동 능력, 사격 능력에서 노르웨이 그 설원, 그 겨울에 우리보다는 훨씬 추울 테고 눈도 1.5m 쌓여 있는 완전히 설원이에요. 거기 우리 전차가 가가지고 이런 성능을 발휘했죠. 우리의 기술력이 이만큼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겨울에도 잘 달리는 전차를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계절을 생각해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더운 나라, 이집트 가서도 잘 달려요, 이 차가. 이게 K2가 그 레오파드를 잡은 에피소드예요, 이게. 그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방위 선진국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K2 전차의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지금 여기에 흑표, 레오파드, 에어브람스 이렇게 이거 에이브람스인데? 에이브람스라고 써요. 에이브람스. 폴란드에서 굉장히 큰 훈련을 해요. 그게 드래곤 24라는 훈련이 벌어지거든요. 그 훈련에 서방의 모든 전차가 다 동원이 돼요. K2 흑표, 이거는 우리 육군이 가져간 게 아니라 폴란드한테 지금 수출해서 몇십 대가 가 있으니까 K2 PL이에요. 폴란드에 수출된 건. 폴란드 육군 전차병들이 K2 PL을 갖고 갔고, 독일은 레오파드 갖고 갔고, 에이브람스, 그리고 프랑스군은 르클레르, 영국은 챌린저, 이런 자기들의 대표 전차를 다 갖고 왔어요. 여기서 사격을 또 합니다. 노르웨이서처럼. 노르웨이 시험평가 때는 2.7km였죠. 폴란드는 표적과의 거리가 4km로 늘어나요. 이거는 여러 발 쏘았어요. 뭐 5발 쏘아서 3발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K2의 성적은 90%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통 장치가 그렇게 좋다는 거죠. 다른 나라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우리 K2가 가장 높았다는 거는 이미 그때 거기서 정평이 나버렸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기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경사로 기동해서 K2의 힘이 발휘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 몇 킬로짜리 죽음의 꼴딱고개를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 K2 완샷에 쉬지 않고 올라가 버렸대요. 그것도 직선으로. 이게 힘들면은 지그재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직선으로 쫙 올라가고 다른 전차는 아무것도 못 올랐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하지 않겠어요? 뭔가 더 다른 묘기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폴란드 전차병이 어떤 기행을 벌이느냐, 경사로를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딱 멈춰요. 얘가 이게 올라가다가 멈추면은 다시 올라가려면 더 힘들거든요. 평지에서 힘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야지 가다가 멈춰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게 다른 전차 같으면 뒤로 흘러요.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묘기를 보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고만장한 거죠, 폴란드 전차병이. Tak spektakularnie wyglądają możliwości K2, ale to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to przede wszystkim większe zdolności do obrony i do ataku. Choćby strzelanie zza przeszkody, ukrywanie się i większy kąt podniesienia działa. 지금 폴란드에서 그 벌어진 드래곤 24라는 훈련에서 K2 전차가 제대로 성능을 자랑해 버렸다라고 해서 지금 다른 나라 육군들도 웅성웅성거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따냈나요?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예. 싸구리는 아니에요. 안 싸요. 압도적인
세계 최고의 우리 K2 흑표하고 K9 자주포. 그런데 K방산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쟁이 딱 터지면 북한은 어디를 먼저 때릴 것 같습니까? 지금 점점점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잘해버리니까